뭐 더 많습니다만 뭐 일갈하면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슬슬 열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올해부터 데이터 경제가 열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뭘 했었을 때 제가 뭐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거기 남아 있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수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 데이터를 주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지만 그 이전까지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는 법률들은 고객에게 고객이 처음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건 바이 건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존의 데이터 관련한 법규에 또는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의 기본 맥락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회사가 데이터 뭐 신용카드 회사로서 금융 데이터를 왕창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 이용하고 싶은 파트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아올 때마다 고객님 이번엔 누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 동의해 주실 건가요? 또 물어보고 그다음 고객님 이번엔 누군데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 동의 안 하는 고객님도 왕창 생길 테니까 그러면 데이터의 자체의 가치가 크게 유실될 거고 매번 물어보는데도 엄청난 행정 소요가 들어갈 거고 고객에 대한 불만들도 높아질 거고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마이데이터법이라는 건데요. 마이데이터법은 그 고객의 실제 이름이나 그 고객이 실제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다 빼고 가명화하고 익명화한 다음에 뭔가 제품 개발이나 학술이라든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살짝 가공해서 데이터를 유통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마이데이터법인데요. 자, 그럼 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행사는 IP 접속 주소지를 활용해서 이 사람에게 충분히 그때그때 어느 동네로 이사 갔는지를 바탕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광 주소지를 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이데이터 기반 헤드헌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사실 나에게 정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성별, 외모 정보를 다 알고요. 그 사람의 개인 정보인 뭐 주소는 빼고 그다음에 이름은 빼더라도 이런 그 기본 값들 그리고 밑에 경력도 어떤 유사한 값들을 가지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레터 보낼 수가 있죠. 당신과 같은 경력과 당신과 같은 어떤 지적 어떤 그 분야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런 직업에 그 다음에 이런 급여를 받는 이런 직이 어떠십니까? 얼마든지 메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화 오겠죠. 아니 저는 어떻게 하시고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겐 어떤 데 매칭시켰더니만 훨씬 커리어 패스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드렸지 사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한 거지 저희는 고객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좀 저희한테 상담 받으실 거면 개인 정보 좀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기반 진로 상담 학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크게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사용의 목적을 반드시 옛날에는 제시해줘야 되고 그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내 정보는 이용해도 돼, 이용하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빅데이터 기반의 즉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제시가 불가해요. 왜? 이때는 이 데이터를 누가 어디다 가서 무슨 목적으로 쓸지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소통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 한국어 배워서 이런 대화 나눌지 저런 대화 나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용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갈한 그러니까 법률적인 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인 이름, 연락처, 주소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반해 여기는 저것도 물론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고객이 여기서 무엇을 좋아하고 개인적인 기호는 뭐고 경험은 어떤 걸 했고 종교는 뭐고 성향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 것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저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 바로 마이데이터법이 제정된 것으로 꼽는데요. 작년 한 해는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큰 우리 사회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어느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모 공공기관에서 마이데이터는 앞으로 이런 거예요 하면서 카드사의 데이터와 은행의 데이터와 보험사의 데이터와 증권사의 데이터를 합쳐서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뭐랄까요 이미지를 제공해 줬는데 이거 크게 마이데이터를 오해한 겁니다. 왜 뭐가 잘못됐나요?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파트너가 그리고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파트너가 다 금융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시너지가 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2021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마이데이터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빠른 학습을 했던 파트너들이 이합집산을 해서 바로 지난주를 기억하는데요. 국내 최초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체결됐다. 근데 누가 뭉쳤습니까? 이동통신 사용 트래픽을 알 수 있는 SK텔레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먹고 무엇을 보고 어디로 이동하고 언제 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카드회사,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비 성향, 아주 매일매일 있는 데일리의 소비 성향을 알 수 있는 GS 리테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간적인 근거지의 변화 추세를 알 수 있는 부동산 124. 바로 전혀 다른 이종 데이터들이 맞물려야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완전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마이데이터니까 그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 사는 거야? 어디쯤 있을 것 같아. 근데 신용카드를 보니까 맨날 어디서 어디로 맨날 9시쯤은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밤 8시쯤은 여기로 오던데 직장이 그쪽 어디구만. 그 다음에 맨날 트래픽 하는 거 보니까 스포츠 좋아하고 그리고 주말에 갔더니 신용카드 결제 받더니 맨날 골프 치러 가거나 맨날 뭐 하러 가던데 맞고, 그 다음에 리테일 부분에선 이 사람은 뭐 즉석 음식 별로 안 먹고 항상 몸에 좋다는 유기농 우유, 유기농 뭐 이런 거만 원해. 웰빙족이구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은 웰빙족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뭐 몇 살로 보인다는 타이틀,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갑자기 이 데이터가 필요한 누군가가 찾아오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요.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그 다음에 웰빙 식품을 런칭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광고를 때리거나 이것에 대해서 딜리버리를 할 그 고객들에 대한 DB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쫙 뽑아서 그 이메일, 누군지도 이름도 안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만 레터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진정한 마이데이터의 변화지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다른 형태의 데이터 얼라이언스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하는 회사 또는 뭐 하는 회사들과 지금 이거를 하나 또 얼라인을 하나 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제가 급진전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래서 21세기 데이터로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로 소통하는 원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